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사랑을 하는 건지 이별을 하려고 만나는 건지. 조금 전 오프닝에 들려드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에픽하이의 해픈 엔딩이라는 곡이에요. 사랑에 상처받고 또다시 사랑을 하고 반복되는 이별에 관한 내용이 담긴 노래인데요.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다들 아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말해 뭐예요. 에픽하이잖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 이별이 우리에게 슬픔만 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나아가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슬픈 건 최대한 뺄 거예요. 시작부터 너무 즐겁지 않았나요? 오늘 말하는 이별은 절대 슬픔이 크지 않은 이별일 거예요. 이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마냥 슬픈 이야기가 아닌 조금 특별한 안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이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나요? 슬픔, 후회, 공허함, 미련, 무기력함, 혹은 묘하게 후련하고 자유로운 감정? 누군가는 울컥할 수도 있고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오히려 자유와 해방감, 새로운 출발의 설레임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별이라는 건 하나의 색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이에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관계마다 다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같은 단어지만 우리에게 그려지는 그림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흔히 이별이라고 하면 연인과의 이별, 헤어짐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이별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이별이. 다들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흘러가다 보니까 캐치가 안 됐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오래된 친구와의 멀어짐, 늘 내 곁에 있던 가족과의 변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한 직장, 오래 쓰던 물건, 그리고 때로는 이전의 나와 작별하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게 다 이별이에요. 누군가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변해가며 과거의 나를 떠나보내는 일도 포함돼요, 이별에. 그럼 어쩌면 살아간다는 건 결국 수많은 이별을 견디며 그 속에서 다시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요? 흔히 이별을 하면 우리 온 세상이 억까하는 것 같고 내가 막 드라마나 영화 여주가 된 것 같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잖아요. 세상 모든 이별 노래가 내 노래 같고 막 노래방 가서 흐느끼면서 호소하고 이거 다들 국룰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 일부를 떼어내는 건데 당연히 슬프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그걸 털어내고 싶어하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만 지나잖아요? 변화가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이 됐건 내 주위 환경, 마인드 뭐가 됐던. 물론 그 시간이 약이라는 말 너무 무책임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는 거 누가 몰라? 나는 당장 지금이 괴롭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그 고통, 힘듦, 시련,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대한 맷집을 길러야 돼요. 마주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몸소 겪고 버티고 이겨내지 않으면 앞으로 마주하는 이별마다 계속 힘들고 슬프고 힘겨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맷집을 기르고
요령이 생기면 혹은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의 말, 상황, 선택, 관계, 대화, 눈물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재료였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아픔 속에서 자라나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눈가가 촉촉해졌거든요. 사실 아직도 진지하게 이별을 생각하면 좀 먹먹해지긴 하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것 같아요. 범위가 좁아진다는 게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맷집이 길러지고 어느 정도 요령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슬픔보다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이별을 생각해보면 후련하기도 하고 잘했다. 그때 나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 또는 과거의 나한테 잘 견뎌줬다고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또 슬픔보다는 즐거움들이 더 짙게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별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별은 단지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나를 마주하는 시간, 내가 변화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별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들,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너무 힘들겠지만 그 모든 감정의 끝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깨달음이 남을 거라는 거. 그러니 지금 왕창 힘들어 하세요. 그 무언가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에요. 많이 느끼고 배워서 맷집을 길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근래에 어떤 이별을 했었어요? 혹은 시간이 지난 뒤 문득 나 이때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 느껴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요, 최근에 조금 웃기긴 한데 드리퍼랑 이별을 했어요. 제 첫 드리퍼였거든요. 물론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첫 드리퍼이기도 하고 이거를 쓰면서 핸드드립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흥미가 생겼어서 유독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내리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다 보니 더 애정이 깊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막 이상하게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붙잡고 썼는데 사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진짜 보내줄 때가 됐구나 하고 인정을 했죠.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처음이라는 타이틀과 아침을 함께한 아이다 보니까 괜시리 아쉽고 보내주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내 손에 이미 다 익었는데.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별이 꼭 사람과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매일 나와 함께했던 내 첫 드리퍼와의 작별. 그 시간에 나를 보내주면서 이제는 또 다른 드리퍼와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할까요? 비유가 드리퍼라서 너무 허접한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일상 속 물건들과도 아주 작은 이별을 겪고 있어요. 이별이 꼭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이별 이야기에서 사람과의 이별을 빼면 너무 섭섭하죠.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만큼 많은 이별을 겪게 되잖아요.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저도 진짜 별의별 이상한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럴 수가 있다고? 와, 이거 진짜야? 이 정도로 정말 신기한 인연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아예 나를 잡고 풀어드릴게요.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놀랄까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나 누가 듣고 기분 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팩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할 거긴 한데 아마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발절이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만남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이름표가 따르는 것 같기도 해요. 시절 인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될 인연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고, 무진장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학창시절의 친구도, 소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도, 회사 동료들, 혹은 살아가면서 일회성에 그치는 만남들, 모두 각자 시절을 머물다 가는 인연이에요. 이렇게 보면 시절 인연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시절 인연을 생각하면,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더라고요. 헤어짐도 인연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인 거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나름 위로 아닌 위로가 됐었더라고요, 저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 곁에 머무는 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한테 더 최선을 다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일이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퇴사를 당했잖아요. 이전 회사에서 만난 직장 동료와의 연도 시절 인연이었던 거죠. 매일 같이 밥 먹고 놀고 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면서 힘이 되어줬던 동료들이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저한테는 진짜 출근하는 힘이 됐을 정도로 너무 좋은 동료들이었는데 그들과 헤어진다는 건 너무너무 슬프고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물론 만날 사람은 만나고 연락도 가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각자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갈 테니 이전처럼 즐거운 시간을 자주는 못 보내잖아요. 그게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고맙더라고요. 그 시절에 제 하루를 함께 채워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것 또한 저한테는 아쉬움이 큰 이별이었어요. 시절 인연으로 넘기기엔 너무 짙은 향을 가졌던 예정된 이별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까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엔 조금 다른 의미의 이별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이번에 관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마도. 20대 초중반을 함께 했다고 할 만큼 아주 가깝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던 찐한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내가 좀 예민한가? 하고 넘겼는데 점점 피하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이거는 나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아니겠지. 기분 탓이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넘어갔고 그 뒤로도 제가 먼저 일방적으로 연락한 게 한 1년쯤 되어 갈 때 어김없이 제가 이번에도 먼저 선톡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나, 피했던 거 맞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유를 말해주는데 저는 좀 웃음이 나왔어요. 화보다도 황당하달까? 저를 피했던 이유가 축의금 때문이래요. 제가 결혼식 때 친구의 생각보다 적게 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관계 정리가, 마음의 정리가 된 거죠. 그게 그 친구의 솔직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듣기 전까지는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서운도 하고 화도 나고 막 오만 가지 감정에 휩싸였는데 듣고 나니까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하고 조금 고요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싫어졌다라기보다는 우리 관계가 그 정도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축의금 금액으로 실망할 정도의 관계라니. 우리의 온도가 맞지 않았구나. 우리가 생각보다 서로를 몰랐구나.
우리는 그저 시절 인연이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는 저한테 이제 그 시절을 상징했던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우리 살다 보면 붙었다 떨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해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한때 빛나게 합쳐져 있던 인연은 조용히 분리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관계는 이별을 맞이했지만 인연 자체는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그 사람과의 무언가와의 관계가 정리된 거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 추억, 감정들, 과거의 순간들까지 정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지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도 부정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별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을 있는 그대로 마음 한켠에 두는 일이라고요. 좋았던 건 좋았던 대로, 아팠던 건 아팠던 대로, 그저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보내주는 일 같아요. 그럼 우리 곁에 늘 은은하게 머물고 있는 이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이별하고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기치 못한 헤어짐도 있고, 끝이 이미 정해진 이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작별도 있겠죠. 참 다양하게 존재할 거예요. 그럼에도 이별을 마주하면 기쁜 마음보다 속상한 마음이 먼저 찾아와요. 익숙함을 가져가 버리고 빈자리를 남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빈자리를 지켜보는 일이 참 어렵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공간이든 심지어 한때의 나 자신과의 이별일지라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별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매번 무너질 필요도 없다. 이별을 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무너질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겪어봐서 더더욱 아니까 경험하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별을 잘 견디는 힘, 이 마음의 근육을 조금만 길러두면 조금 다른 이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만의 이별 방식, 나만의 회복 루틴을 찾아두면 이별을 마주했을 때 조금은 감정에 휘둘려서 저 깊은 곳으로 빠지기 전에 빠르게 헤엄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별을 마주하는 법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많은 걸 배우고 더 빠르게 내 일상을 찾고 극복해서 조금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시간들을 발판 삼아 다시 웃을 날이 올 거고요. 분명. 그래서 나만의 이별을 잘 보내는 법, 더 잘 살아내는 꿀팁 아닌 팁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완벽하게 이별 극복 방법,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둔다면 어떤 이별을 마주하든 조금씩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먼저 솔직해지기. 이별은 언제나 감정의 혼란을 동반해요. 무엇이든 떠나보낼 때는 그만큼의 빈자리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든 오랫동안 쓰던 물건이 고장나든 혹은 예전의 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든 그 감정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쉽다, 허전하다, 그립다, 보내기 싫다. 이젠 보내줘야 되나?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 복합적인 감정들을 애써 눌러두지 마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별을 잘 견디는 첫걸음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거고요. 이별을 앞에 두고 상대나 물건,
미련, 추억,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초점을 두지 말고 현재 내 마음에 포커스를 둬서 솔직해져야 돼요. 흔히 이별을 마주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상처를 준 걸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맞추면 괜찮지 않을까? 다들 너무 착해. 다들 너무 자기를 되돌아봐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건, 먼저 해야 하는 건 내 마음이 어떤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연애를 해보고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이별 통보 받은 적 엄청 많아요. 느낀 적도 많고.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그 사람한테 머물러 있었고 그 사람을 더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나를 다독일 시간보다 상대를 다독이고 위로하려는, 맞추려는 모든 게 상대방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수명 연장은 되겠지만 결국엔 관계가 끝이 나더라고요. 더욱더 너덜너덜하고 처참하게.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제 최선이었겠죠. 이별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잘할게. 이런 말을 한 거 자체를 후회까진 하지 않아요. 억지로 감정을 덮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본 거니까요. 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나를 위한 선택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어떤지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저 관계 유지, 깨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하나에만 포커스를 두고 오로지 상대방을 보니까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 자체가 상대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욱더 느끼잖아요. 아, 뭔가 잘못됐다. 이 관계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그 이후로 오는 감정과 상황들은 처음보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해. 그렇다면 둘 다 잡으셔도 돼요.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우리 관계가 끝이 나기 직전일 때 솔직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상대에게 맞추겠다는, 잡기 위한 일방적인 말이 아닌 내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죠. 그러고 나면 조금은 후련하기도 하고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이후 이별을 하더라도 조금은 미련과 후회가 덜한 엔딩이 되겠죠? 그러니 이별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상대, 추억을 위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솔직함이에요. 나는 진짜 괜찮은 건지, 내가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건지, 이 관계가 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는지, 내가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치우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숨기지 않고 바라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별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장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어떤 건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보내주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마지막 인사를, 물건이라면 마지막 손길을, 시간이라면 마지막 기록을 하면서 잘 보내주는 게 그 상대 혹은 물건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예의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작별은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한 이별은 있거든요. 그건 미련이 아니라, 바보 같은 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자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대한 예의,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나서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당시에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으르렁거리면서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팀 자체가. 근데 마지막 인사를 돌리는데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미웠던, 싫었던 감정들이 착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헤어짐이 있는 관계에서 뭐하러 굳이 얼굴 붉히면서 지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팀에게 직접 가서 인사도 하고 잘 지내셔라. 그동안 죄송했고 고마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분위기를 타니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좀 주책이긴 한데. 그리고 그날 밤에 그 팀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장문으로. 뭐, 안녕하세요, 안님. 회사 나가서도 좋은 곳에서 잘 지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고 부딪힘이 있었는데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앞길을 응원할게요.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연락을 받자마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막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어린애처럼 굴었던 내가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비록 다툼도 있고 감정도 상했던 관계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창피하고 반성하게 되고 저분 덕분에 뭐든 마무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분이 보내주신 카톡이 저한테는 큰 배움이 되었고 성장의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좋은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주는 순간 끝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가 되고 새로운 배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저분과는 따로 연락은 하진 않았지만 아직도 그분이 잘 지내고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종종 생각도 해요. 그분 덕분에 배웠거든요. 잘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이별의 형태라는 걸요. 시절 인연이다 보니까 물론 그 시기만을 함께한 사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다 잊겠죠. 잊혀지겠죠. 하지만 같이 보낸 시간을 잊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욱더 마무리 매듭을 잘 지어야 떠올렸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을맞이 옷 정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좋은 이별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인식이 든 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 안 쓰는 옷, 이제는 정말 안 입겠다 싶은 옷들을 분류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어봤자 자리만 차지하는데 한 번은 입지 않을까? 버리기는 좀 아쉬운데? 아까운데? 라는 미련 때문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옷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보내준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리를 시작했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막상 꺼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괜히 마음도 아프고 아쉬움도 남고 그래도 나와의 추억이 깃든 옷인데 쉽게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또 막 버리자니 환경도 걱정되고. 환경 부분에서 다행인 건 저는 예전부터 옷을 기부하고 있어요. 버리지 않고. 평소에 옷을 좀 깔끔하게 입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버리기보다는 깔끔하게 입고 기부를 하는 편인데 이게 정말 나한테도 이 옷들에게도 좋은 이별인 것 같더라고요. 입던 옷들이 누군가에게 다시 쓰임이 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련도 덜하고. 물건과의 이별이라고 해서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시절의 내가, 그때의 계절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지가 보이니까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건과의 이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만족하고 쓰임이 있는 방향으로 가니까 감사히 잘 보내는 건강하고 잘한 이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떠한 시간과의 이별이든 뭐든 그 끝자락에서의 예의를 마음을 다해 잘 보낸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이별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별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마무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충분히 느끼고 다시 채우기예요. 이별의 여운은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잊으려고 하거나 괜찮은 척을 하거나 바로 다시 무언가로 덮으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쉬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울고 싶으면 울고 말하고 싶으면 털어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말 그대로 치유, 자유랄까요? 충분히 그 빈자리를 느끼고 또 느껴야 돼요.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무언가를 채워야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방에 물건이 꽉 차 있어요. 옷, 가방, 책, 잡동사니 등등 막 꽉 차 있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겠어요? 자리가 나야지 들어올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 어떻게 들어와?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좋은 게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자리가 없고 볼 시야가 안 되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별을 통해 생긴 그 빈자리, 그거는 구멍이 아니라 공간이에요.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게 된 여유이자 기회인 거죠. 왜 빈자리가 생겼지? 나한테 빈자리가 생겼어. 이게 아니라 새로운 뉴가 들어오기 위한 바람이 분 거예요. 운명적으로. 이걸 위해서 빈자리가 생겼구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벤츠 들어올 자리 만들어야. 이거는 기회예요. 충분히 공백을 느꼈다면 이제는 나한테 필요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드리면 돼요. 새로운 물건을 드리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에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다음 스텝의 나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빈자리를 채울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공백이 오히려 나에게 필요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맞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걸 알려면 충분히 이 빈자리, 공백을 느껴야 되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돼요. 그럼 내가 공백이 필요했던 건지,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던 건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공감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겪는 연인에 대한 이별, 인간관계에 대한 슬픔 극복법, 이런 당장 필요한 대처법, 극복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어쩌라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살다 보면 연인과의 이별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이 이별들을 더 많이 겪을 텐데 그거를 기회로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별을 마주하는 방법, 이별로 얻는 것들을 알아두신다면 조금은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지혜로운 이별을 하실 테고 무엇보다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별은 매번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이별이 꼭 슬픔만을, 작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후, 이건 나를 더 확장시켜주는 기회구나. 나를 더 돌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구나.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지점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말했듯이 누군가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익숙했던 물건과의 작별일 수도 있고, 혹은 어제까지의 나 자신과 이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이별을 겪겠지만, 그때마다 아프고 허전하고, 때로는 후련하고 자유롭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인박스를 들은 이 순간부터는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공백이라는 거, 다음을 위한 기회라는 걸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정든 인연이 떠나고 새롭게 정들 관계가 무수히 반복되어 찾아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헤어짐은 늘 그렇듯 쓸쓸함과 슬픔을 동반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한 온기도 함께 남아요. 우리가 함께했던 기억, 나를 성장시킨 말, 그 시절의 공기와 온도까지 모두 나라는, 우리라는 사람의 일부가 되어 살아있거든요. 만남이 있었기에 그 시간에 관계가 있었고,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와 서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별이 우리에게 주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 용기 있게 솔직하게 안녕을 마주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의 안녕이 내일의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이 또 다른 나를 만나게 해줄 거예요. 모든 안녕 뒤엔 새로운 용기가 숨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건강한 관계,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인박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마음껏 알려주시고요.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인박스는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